안녕하세요. 엑셀 기초와 활용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엑셀을 배워갈수록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서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점점 빨라지실 겁니다. 8번째 이 시간에는 엑셀의 기능 중에서 정의된 이름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그 첫 번째로 수식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 수식 분석 도구로 나의 수식을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이름을 정의하여 선택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여 셀도 연결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드린 실습 파일에서 엑셀 파일 이름 사용하기라는 엑셀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서 이름을 찾아보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엑셀로 문서 파일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다 열어지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엑셀 파일 예제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나중에 수식을 사용하실 때 이름을 사용하시면 절대값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오류를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수식 계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 사용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사용하시기 전에 저랑 같이 먼저 수식 분석이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빠른 분석 도구라는 시트 보이시죠? 이 빠른 분석 도구라는 시트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바로 이렇게 기존에 구해진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C의 3자리부터 I의 3자리까지는 참조되는 셀이고요. 바로 57은 이 앞에 있는 값들을 참조해서 바로 57이라는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소스들 값은 클릭 하시면은 그대로 숫자 값을 보실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제2의 3셀을 클릭하시고 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57이라는 숫자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는 sum C의 3부터 I의 3까지 합혀라 이런 수식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에서는 바로 이렇게 수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셀에서는 값만 보이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바로 여기 있는 수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것이죠. 하지만 이 기능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 수식이라는 메뉴에서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수식 메뉴에서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중간입니다. 수식 분석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수식 분석에서요, 오른쪽에 수식 표시라는 바로 단추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 표시 단추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시트 화면을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수식 표시를 클릭 한번 하시면은 보세요. 기존의 값들은 그대로 보이지만 아까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로 계산했던 j2열은요, 이렇듯이 사용한 수식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트를 인쇄를 하시잖아요. 인쇄를 하셔도 바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인쇄가 돼서 찍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분석하셨을 때 또는 이 수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식에 수식 표시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열들이 가장 넓은 열에 맞춰서 사이즈가 조절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는 C열부터 쭉 I열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보다는 나는 연속적인 영역이니까 쉬프트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C라는 열머리글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시고 I라는 열머리글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C, D, E, F, G, H, I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선택된 I와 선택되지 않는 J 사이에 이 간격 있지 않습니까? 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잡으시고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은 저처럼 넓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넘어갔던 오른쪽 부분을 안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넓이 핵높이 하실 때 한번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B와 C 사이 보이십니까? 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들어가면은 이때 화살표 모양 잘 보십시오. 양방향 화살표입니다. 이때 바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저처럼 열의 넓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식 분석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답이 있는 J의 3셀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참조되는 셀 추적을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파란색 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썸을 구하기 위해서 C의 10이라는 숫자부터 I의 14까지 이런 숫자를 참조했다라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연결선이 보기 싫으시다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연결선 제거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선이 사라지고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10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참조하는 셀 추적을 클릭 한번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참조하는 셀 추적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는 순간 바로 여기 있는 10이라는 중흥 일동의 건물 건설업이라는 값이 오른쪽에 북구 A 썸에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선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하고자 하실 때 연결선 제거를 이렇게 눌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연결선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조되는 셀 추적은요. 바로 이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썼습니까? 그게 바로 참조되는 셀 추적이고요. 참조하는 셀 추적은 이 값이 이 값에 쓰여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우리가 값이 나오는 상태로 셀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오른쪽에 수식 분석 있죠? 여기에서 현재 수식 표시라는 부분이 회색으로 눌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 표시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값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열들의 넓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얘들도 같이 줄여져서 잘 안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수식 표시할 때 조금 넓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임의로 줄여버리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므로 넓이 조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B열부터 I열까지 쭉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Shift를 쓰시려면은 B에서 클릭, Shift 누르시고 마지막 I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된 I와 J 사이에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셀의 열 넓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와 C 사이에 마우스 대시고요.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까요? 될 수 있으면 가장 넓은 열 넓이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 A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수식 분석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실 것은 바로 이름 정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산업 분류부터 마지막에 9, 영역으로 표시하자면 B의 2셀부터 J의 10셀까지를 이렇게 블록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이름 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클릭 한 번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B의 2에서 클릭합니다. 물론 방금처럼 B의 2에서 J의 10까지 쭉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꼭 여러분들 에우라는 단축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행의 마지막으로 갈 때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이었고요. 열의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선택하실 때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였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다 되셨죠? 바로 이들을 그냥 B의 2부터 J의 10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이름이다 라고 어디에서요? 그렇죠. 여기 수식에 보시면은 아까 사용하셨던 수식 분석의 왼쪽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름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영역 지정을 쭉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하겠다 하실 때 이름 정의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름 정의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때 이름을 북구 A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의 이름은 북구 A 하신 다음에 바로 언더바 아실까요? 우리 마이너스를 쉬프트를 누르시고 주시면은 언더바가 나옵니다. 바로 언더바 전체라고 적어 보도록 하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세요. 이름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러시면은 빈 공간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름은 두 장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 안에 이름 관리자라는 곳에서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입력하셨던 이름 북구 A 전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B의 2셀부터 J의 10셀까지 선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된 이름을 보실 수 있는 곳은 여기십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A1, A2 하고 셀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었던 이름 상자가 이 부분인데요. 이 이름 상자의 오른쪽에 아래로 향하는 목록 단추 보이시죠? 이 목록 단추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가 지정했던 북구 A 전체라는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수식 입력줄 왼쪽에 이름 상자가 있고요. 그 이름 상자의 목록을 클릭하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북구 A 전체라는 이름 상자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때 클릭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이때 이름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름 상자는 수식에서만 쓰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도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합계에 있는 영역은 북구 B 전체라는 이름으로 함수 마법사에 있는 영역은 북구 C 언더바 전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동합계 시트에서 클릭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자동합계 시트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B의 이 셀을 클릭 한번 하시고요. 저처럼 B의 이 셀 클릭 다 하셨습니까? 이때 바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셀 전체를 다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 정의하실 때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저처럼 이름 정의 다시 한번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셨나요? 새 이름 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천천히 글씨 지우시고요. 북구 B 언더바 누르실 때 쉬프트 누르시고 마이너스 누르시면 바로 언더바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엑셀에서 이름 정의를 하실 때 이 언더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에서도요, 이름을 넣으실 때 언더바를 많이들 사용합니다. 전체 이렇게. 새 이름의 이름 부분에다가 북구비 언더바 전체라고 입력을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확인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확인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깥에서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깥 영역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관리자 클릭.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두 번째 영역이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 한번 하시고요. 이게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보실 때는 이름 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 이름 상자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저처럼 목록 단추 누르시면은 아까의 북구 A 방금 만드신 북구 B 전체가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십시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제하셔도요, 누르시고 다시 한번 북구 B 전체 누르시면 선택이 되고요. 해제하시고 다른 데 가셔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북구 합계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다른 시트에 있어서도 여기 목록 버튼을 누르시고 북구 B 전체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름 정의 선택 북구 C 전체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함수 마법사 시트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B의 이 셀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자꾸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영역 지정하는 거 연습하십시오. 이것보다 한 단계 업데이트 된 것이 이름 정의고요.
드래그한 것보다 한 단계 업데이트된 게 지금처럼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으로 이 셀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름 정의 클릭하겠습니다. 북구 한영키 바꾸시고요. 대문자 C. 그대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이픈 언더바가 되셨죠? 그리고 한영키 바꾸시고 전체. 이렇게 마지막 이름은 북구시 전체로 입력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바로 왼쪽 이름 상자에 북구 A, 북구 B, 북구 C 전체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 정의로 어떻게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합을 구하실 때 빠른 분석 도구나 자동합계 또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름 정의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름 정의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이름 정의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빠른 분석 도구에서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빠른 분석 도구 시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기존에 구해놨던 이 부분입니다. 제2의 3셀부터 제2의 10셀이죠.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제2의 3셀에서 쭉 내려오셔서 제2의 10셀까지 이렇게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이런 수식의 값은 특별한 서식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냥 델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처럼 델키 누르셔서 깨끗이 지우셨습니까? 이름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의 3셀에서 영역 지정 쭉 하신 다음에 어디까지요? I의 3까지. 그리고 나서 이름 정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건물 건설업이라는 이름이 나오십니까? 우리 똑똑한 엑셀은요, 만약에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하면은 앞에 있는 텍스트를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이때 건물이라는 글씨와 건설업이라는 글씨 사이에 띄어쓰기, 즉 스페이스바가 들어있잖아요. 이름에서는요, 이 띄어쓰기 빈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자리를 직접 언더바로 채워줘 버리는 거죠. 자, 건물 언더바 건설업 보이시죠? 이대로 여기 보시는 C의 3셀부터 I의 3셀을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영역 지정하셔서 토목 건설업이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영역 지정하셔서 기반 조성산업이라고 이름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은 무려 우리가 8번, 첫 번째 건물 건설업 포함해서 8번이고요. 나머지 7번을 일일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저처럼 건물 건설업부터 여기 5까지 선택을 할게요. 건물 건설업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은 아까 이름 정의하셨죠? 토목 건설업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데이터가 있는 영역까지 되니까 16까지 선택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데이터가 있는 영역까지 선택이 되니까 건설 장비 운영업까지 됐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름 정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보이십니까? 바로 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왼쪽 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름으로 정의하겠다 하고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엑셀이 똑똑하다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면은 대부분 그것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대부분 그 숫자를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왼쪽 열 체크되어 있으시죠? 혹시나 왼쪽 열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면은 체크가 되시고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우리는 왼쪽 열로 이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클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상자의 목록 단추 눌러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름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은 지정된 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나 다라순, 즉 기역, 니은, 디귿 등의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의돼서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이름 상자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기반 조성 사업을 클릭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이 영역입니다 하고 자동으로 어디에서든지 이쪽으로 달려와 영역을 지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셨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토목 건설업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그 영역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2의 3부터요. 쭉 여기 마지막 제2의 10까지 이 영역들의 합을 구하셔야 되겠죠? 이때 빠른 분석 도구 눌러버리시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자동 합계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름 사용법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2의 3셀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수학 삼각함수에서 쭉 내려오셔서 제가 여기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함수 마법사 사용하실 때 이 sum 안에 영역 C의 3부터 I의 3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시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건물 건설업. 이때 스페이스 자리는 언더바로 대처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직접 정의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건물 언더바 건설업 이렇게요. 어쩌면 우리가 정의한 이름이 길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나중에 이 영역이 복잡하거나 또는 양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건물 건설업이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건물 건설업에서 답이 구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동 채우기를 하셨을 때 위치는 바뀌어도요. 이름은 그대로 건물 건설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물 건설업으로 그대로 복잡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르실 때 특별하게 영역을 드래그를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치를 보시면은 이름 정의로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자동 채우기가 안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름 정의로 구한 이 값들을 제2의 3셀에서 제2의 10셀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지워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C의 3셀부터 소스가 되는 I의 10셀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 버튼이 빠른 분석 도구라고 했죠. 여기에서 합계 클릭하겠습니다. 6번째에 있는 열합계 버튼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저처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합계 구하러 가겠습니다. 북구합계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문서는 여기가 북구 AAA로 되어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여기 B로 여기 뒤는 C로 저처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셀 연결로 북구 A에서 구했던 값을 이곳에다가 넣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합계에서 구했던 북구 B를 북구 합계에다가 넣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 마법사 보이시죠? 이 부분에 북구 C를 여기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셀 연결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셀 연결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의 3셀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셀 연결 또한 수식이라고 했죠? 등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호는 키보드에 있습니다. 저처럼 등호를 누르신 다음에 빠른 분석 도구의 시트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북구 A의 첫 번째 값인 57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식이 빠른 분석 도구 느낌표 제2의 3 하고 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바로 여러분 엔터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북구 A의 건물 건설업 57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바로 오른쪽 자동 채우기 핸들 있지요? 여기 마우스 대시고요. 빠르게 더블 클릭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빠른 분석 도구에 있는 이 값들이 바로 셀 연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북구 합계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이름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 연결을 이름으로 해보자는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의 데이터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저처럼 C의 3부터 C의 10까지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지우셨나요? 이름 정의하러 가겠습니다. 빠른 분석 도구에서 제2의 2셀에서 클릭합니다. 답이 있는 이곳까지 선택하실 때 바로 컨트롤 쉬프트 아래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기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셀들이 쭉 선택이 되셨습니까? 이때 물론 이름 정의에서 직접 이름을 북구 A라고 하셔도 되지만 그때는요 이 소스만 선택되셨을 때 북구 A라고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영역 지정한 곳은 북구 A라는 머리글까지 다 영역 지정했습니다. 이때 빠르게 이름 정의를 하실 때는 정의된 이름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보이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엑셀이 알아서 주인님 첫행을 이름으로 할까요? 하면서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 그래라 하시면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만들어졌는지 확인은요. 북구 B,
북구 C까지 하고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저를 믿으시고 그대로 자동합계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동합계 시트에서 클릭합니다. 북구 B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M의 2자리부터 M의 10자리까지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 지금 저는 키보드의 단축키 말씀드리는 겁니다. M의 2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처럼 영역 지정 되셨죠? 이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처댕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시트 클릭하십시오. M의 2셀에서 클릭했습니다. 북구 C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이네요. 정의된 이름에 이름 정의 보이시죠? 여기서는 직접 이름을 입력하시는데요. 이때 이 부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셔야지만 처댕을 이름으로 해서 이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역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선택을 다 하셨다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로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숫자만 하셨다면 바로 이름 정의에서 클릭하셔서 손가락으로 북구 C라는 이름은 직접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 영역에 따라서 정의된 이름을 어디에서 주실지 중요하므로 여러분 영역 지정 꼭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게요. 옆에 목록 단추 누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북구 A 들어와 있지요. 북구 B 그리고 북구 C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한지 한 번씩 눌러볼게요. 북구 A 클릭. 자, 그 다음은 북구 B입니다. 당연히 머리글은 빠지고 간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북구 C에서 이름 정의 목록 단추 클릭하셨죠? 북구 C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셀 연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북구 합계 오셨어요? 이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셀 연결은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셨습니다. 셀 연결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름 정의로 하실 때는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셀 연결할 셀들을 모두 선택하세요. C의 3셀부터 여기 보시는 C의 10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 호출도 수식이기 때문에 등호를 넣으시는 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트에 가서 그 셀을 클릭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지정해 주셨던 북구 A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저처럼 북구 A 다 적으셨습니까? 여기 자동 채우기 상자에서 나오는 거 확인하시죠? 이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때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값만 호출이 됩니다. 나머지도 이왕이면 한꺼번에 다 호출하시는 게 빠르시겠죠? 그래서 등호를 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러분 엔터가 아닙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썩 날라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3셀에서 뒤에 10셀까지 선택하셨나요? 등호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북구 B라고 씁니다. 그리고 연속 동작으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값들이 연결돼서 들어옵니다.
2의 3셀부터 2의 10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북구 C입니다. 등호는 당연히 누르셨지요. 북구 C 이렇게. 이때 이름 정의할 때 제가 북구 A, B, C를 대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도 대문자로 입력해 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셀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북구 합계 부분은 저처럼 이렇게 영역 지정, 답이 들어갈 셀을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셨던 것처럼 수식에 무엇만 눌러달라고요? 자동 합계, 여기 보이시죠? 저처럼 자동 합계 이렇게 클릭하셔서 합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금세 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난이도를 비교를 하자면 이름이 가장 상입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꼭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엑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로 영역 지정하시는 거. 그래서 이름 정의는 좀 더 편리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엑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름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